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2022년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올 한 해 특별한 계획 잘 세우고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계획이 있죠. 뭔데요?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을 좀 따보고 싶어요. 이번 진짜로? 연도에. 네. 아니, 그것도 막 2급, 1급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꼭 따면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은 저희처럼 이렇게 새해 다짐하는 사람들을 결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새로 뭔가를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의 결심은 또 잘 실천했는지, 지지난해의 나는 어땠는지 돌아보면서 계획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딱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오늘도 라떼 뉴스 알차게 준비해봤거든요. 네. 그럼 오늘의 뉴스 속으로 떠나보시죠.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5달 동안을 문맹교육기간으로 설정,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지난 13일에는 문맹교육봉사단 결단대회가 열렸습니다. 1962년 1월 13일 문맹교육봉사단 결단대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이 대회는 1961년 12월부터 1962년 4월까지 5개월간을 문맹교육기간으로 설정한 재건국민운동본부의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각급 공민학교 및 성인학교 교직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봉사단원들은 한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파견돼 문맹퇴치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까막눈을 없애자는 이 문맹퇴치 운동은 한국어와 글의 사용을 금지했던 일제시대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아니 근데 당시 문맹률이 어느 정도 됐었을까요? 해방 직후에 이제 문맹률을 보면 무려 78%였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지금은 거의 0%에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그걸로도 유명하잖아요. 1966년 1%로 집계된 이후로는 공식적인 조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매년 농한기에는 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에 나섰는데요. 석 달간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읽기, 셈, 과학 지식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4,430여 명에 달하는 문맹자들에게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한글 교육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약 72만 원을 보조한 이 문맹퇴치 운동은 만 석 달 만에 4,200명의 까막눈을 깨우쳤는데 지난 4월 10일에는 지도교사들로부터 마지막 테스트를 받고 한글 해득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때 저렇게 익힌 한글이 또 민주화나 근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당연히. 배움이 국민을 성장하게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요즘 날씨에 딱 맞는 그런 스포츠를 구경하러 195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57년 1월 13일에는 서울시민 빙상대회가 한강 특설링에서 열렸는데요. 와, 저 당시에도 저런 게 있었나요? 진짜 잘 타시는데요? 우리나라의 빙속여제 이상화 선수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DNA가 저 때부터 시작됐구나. 그럼요. 당시 대회는 선수를 제외한 일반 시민 초보자들만 참가가 가능했는데 관중 만여 명이 몰려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연이어 치러진 제38회 전국 동계 빙상 대회에서는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교복 모자를 눌러쓴 채 경기에 나섰고 털모자에 평상복 차림의 피겨 선수들도 한강 빙판 위에서 군악대 연주에 맞춰 공연을 했는데요. 경기에 들어가 특히 피겨의 묘기를 발휘한 조양은 수많은 관중들의 박수갈채와 인기를 독점했습니다. 와, 기술까지 부리시는데요? 진짜 피겨스케이팅인데? 1950년에도 김연아 선수는 저기 다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언제든 스케이트 타고 싶으면 타러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저렇게 한강이 얼어붙어야 저 위에 놀러가서 이제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런 실력을 낼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동계올림픽 유치까지 성공한 우리나라는 이제 성적뿐 아니라 인프라까지 겨울 스포츠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 전 열악한 조건에 굴하지 않고 눈과 얼음 위를 내달리던 그 열정이 현재 동계 스포츠 강국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뉴스인 190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19년 전 1월 13일은 한국인 102명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당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한 이들은 미국 이민을 간 첫 한국인으로 기록됐는데요.
우리 선조들은 강인한 개척 정신으로 미국 곳곳에 삶의 터전을 이루고 모범적인 한인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1902년 12월에 떠나서 1903년 1월 13일에 하와이에 도착한 이 102명은 정식으로 나라에서 집조라고 하는 여권을 발행을 해줬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간 이민입니다. 지난 2005년 미국 연방의회는 이러한 한인들의 공로를 인정해 매년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이민 역사의 출발점이 된 하와이, 이곳에서는 한인의 날이면 코리안 페스티벌이라는 성대한 축제가 열리곤 합니다. 김치를 누가 빨리 먹는지 겨루는 자리, 근육질 남성들도 혀끝까지 얼얼한 매운맛에 쩔쩔매는데요. 순식간에 김치에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사람은 역시 한국인입니다. Great! I love kimchi. I love Korea. I'm of Korean descent, so this is easy for me. 예진 씨는 어떻게 맵찔인가요? 저는 매운 거 잘 먹죠. 그럼 나중에 우리 하와이 가서 저거 한번 참가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좀처럼 보기 힘든 한국 전통 홀레나 세계인들의 스포츠가 된 태권도 등 다양한 한국의 얼굴이 한자리에서 펼쳐집니다. I feel good seeing a lot of Koreans and non-Koreans enjoying themselves at the Korean Festival, just celebrating Korean culture.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시작한 코리아 페스티벌. 2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이 자부심과 우리 그 이상과 또 이거 요즘 전파되는 한류를 갖다 더 보급시키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 네. 코로나19 발병 이후에는 2019년을 기점으로 잠시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아쉽네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저도 꼭 한번 선배님과 함께 가고 싶다 이 생각이 저랑 드네요. 하와이를? 저 대회 하러. 이상한데? 아니 따로 놀고 저 대회 때 만나자고요. 하와이에서의 작은 씨앗은 현재 250만 미주 한인을 만들고 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한국인은 정말 외국 어딜 가든 있다라는 말이 정말 체감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이런 생활력과 적응력이 한국인의 DNA에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이제는 뭐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내가 최초라는 타이틀은 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만큼 맞아요. 우리 한인 교인분들이 지금 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과거 뉴스로 힘껏 달려봤는데요. 희노애락을 모두 담은 1월의 라떼 뉴스.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